예, 먼저 렌트의 원작이 모티브를 받았던 영향을 받아서 녹여서 만든 원작이 있다. 그 유명한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이라는 오페라입니다. 빌리 에런슨이라는 기획자가 공연 기획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제일 먼저 라보엠 오페라를 한번 뮤지컬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제일 처음에 한 거예요. 그래서 1989년에 뮤지컬을 누가 하면 좋을까 찾다가 조나단 라슨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서 가운데 좀 보이는 조나단 라슨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슨이 열라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완벽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에런슨이 포기를 합니다. 안 되겠다. 뭐 하세월이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그 권리를 받아서 이 조나단 라슨이라는 이 천재 작곡가가 5년을 더 매달려서 총 7년이라는 제작 기간 동안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극작도 했고 그 다음에 작곡도 당연히 했고요. 그래서 토니상 아까 말했지만 두 부분 다 받은 거예요. 작품상까지 세 개를 받은 거죠. 결국 완성을 했다. 렌트를 얘기할 때 조나단 낫은 반드시 따라 붙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일찍 죽었거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일생 그의 이 짧은 생애가 너무나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절박함, 20대 절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온 몸으로 그냥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라보엠을 가지고 매달렸고 7년 동안 매달렸던 이유는 뭐 돈을 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앞에 한 2년은 받았겠지만 뒤에 5년을 더 해가지고 죽을 만큼 온 힘을 다했던 이유는 여기에 자기 온 생애와 온 인생과 온 자기의 그 사상을 다 이렇게 집어 넣은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역작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역작. 그래서 모차르트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어린 그 뮤즈 아마데가 그 피를 팔뚝에 그 펜을 꽂아가지고 피를 뽑아서 그 작품을 만들듯이 조나단 라스는 온 힘을 다해서 렌트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는 뉴욕의 변두리 지역 난방도 되지 않는 옥상집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로 실제로 살아갔습니다. 그게 그대로 렌트 배경으로 옮겨졌고요. 그가 죽고 나서 유작이 하나 남았어요. 미완성 작품. 그래서 그 글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그를 기념해서 그 미완성 작품을 완성을 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틱틱붐이라는 공연이고 나중에 이제 별도로 이걸 언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틱틱붐에서 보면 조나단 라슨의 일생을 소재로 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틱틱붐에 보면 전기 이렇게 쓰기 위해서 연장선 해가지고 끌어다가 아시죠? 옆집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쓰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찾아오면 옥상에서 아래로 열쇠를 던져줘서 올라오게 만들었고요. 아무나 못 들어오고 걸리면 안 되니까 열쇠 줘서 올라오게 했고 주인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친구가 욕실에서 목욕하면 주방에 비눗물이 튀고 방이 좁으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가 살았는데 그게 틱틱붐이라는 작품에 그대로 반영돼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돈을 못 벌고 뭘 하고 살았냐. 알바를 했는데요. 10년 넘게 이스트 빌리지에 있는 카페 문댄스 다이너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웨이터 하면서 피아노도 좀 치면서 이런 거 이제 렌트에서 보면은 1막 마지막에 라비보엠이라는 넘버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바로 그 카페 문댄스 다이너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 다음에 50센트 되는 무슨 스프 같은 거 하나 시켜놓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죽 데리고 앉아가지고 시간 죽이고 뭐 이건 틱틱붐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드하임에 대한 오마주로 썬데이라는 넘버를 넣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맨 오른쪽에 있는 저 턱수염이 이렇게 구렛나루가 있는 뭐 쉽게 얘기하면 저 손드하임이라는 사람은 조나단 라슨의 우상이요.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뮤지컬에서 뭐 오페라 요령 캐츠 뭐 이렇게 다 제작하고
비유하자면 그가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거야. 뮤지컬에 있어서. 저 손드하임이라는 사람은 뮤지컬 업계에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라슨의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었고 되게 흠모했고 자기가 나중에 손드하임 같은 사람이 돼서 뮤지컬계를 다 뒤집어 엎는 뮤지컬의 미래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자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렌트에 정말 올인을 했고 그 우여곡절 끝에 그 작품이 1996년에 올라가기 바로 전날 드레스 리허설 마치고 돌아와서 호텔 돌아와서 이제 내일이면 브로드웨이에서 이제 초연을 딱 하는 그날 바로 전날 밤에 대동맥 쪽에서 뭐가 파열이 됐다든가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당시에 36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고, 라보엠이라는 오페라에서는 미미가 죽었는데 렌트에서는 미미를 살렸지만 정작 조나단 라슨 당사자는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천재가 유절했다. 바로 해당되는 그런 말이고, 달랑 이제 렌트하고 틱틱붐이라는 두 작품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나단 라슨 좀 알아두셨으면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틱틱붐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페라 이 라보엠이 어떤 작품이냐? puccini의 라보엠인데 이 보헤미라는 말의 뜻은 영어로 보헤미안이라는 뜻이고, 그 보헤미안의 기질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술가나 그런 류의 족속들이 세속 풍습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헤미안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기질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오페라에 보면 세 사람의 예술가가 나오고 한 사람의 철학자가 나와서 다락방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렌트하고 맞물리는 거죠. 그 중에서 시인 루돌프가 렌트에서는 로저죠. 같은 다락방에서 술을 놓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병든 처녀 미미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미미는 이제 같은 이름을 썼네요. 가난했기 때문에 보양할 힘이 없어 미미가 이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페라 대본을 화가 마르첼로, 극 중에 마르첼로가 나오고, 그리고 거리의 처녀 무제타가 몰인인 거죠. 그 화가 마르첼로가 아마 베니일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의 사랑 싸움과 젊은 네 사람의 우정을 재치있게 잘 묘사하고 있다.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보헤미안의 슬픔과 기쁨이 극적으로 멋지게 표현된 아름다운 오페라라고 할 수 있다. 이 미미가 죽었기 때문에 아름다워진 걸 거예요. 보통 비극이 오래 가니까요.